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예요. 제가 책을 이것저것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으면은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아마 편집도 많이 안 할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이 그렇게 빠르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말이 빠르고 유창한 걸로 들릴 텐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편집에 손을 많이 안 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방법을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책은 사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 중에서 가장 많은 번역을 한 책. 무슨 뜻이냐면 완역본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다 발췌를 해서 책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이 책이 페이지 수가 제일 많더라고요. 분량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책으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사실 1601년에 태어나서 1658년에 사망한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철학자이고 이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쇼펜하우어나 천재라고 불리우는 쇼펜하우어나 그리고 니체 이런 분들이 발타자르 그라시안을 아주 존경한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책 보는 건 좋은데 이런 명언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면은 그냥 좋은 말이네 라고 그냥 뭐 잔소리 같네 라고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돕고자 제가 아는 지식과 상식 내에서 이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글은 마음을 열어라 라는 글이에요. 첫 번째 글부터 아주 진짜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열어라. 그 마음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죠.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하죠. 천국이란 거는 지옥과 대조가 되는데 사실 이 책을 조금 더 봐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세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그대의 마음이 달리 보이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한번 볼게요. 이 말뜻이 뭐냐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 라는 말이 이 천국을 동경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플라톤이 철학 사상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넓게 영향을 주는 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한테 오류가 있다면 플라톤이 주장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예요. 이데아는 뭐냐? 이 세상에 원본이 있다. 완벽한 세상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는 복사본, 불완전한 그 세계가 지금 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쪽을 동경하고 이쪽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벽, 이상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의 자기계발서들이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만들죠.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뭐라도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쪽은 가지 말라고 자꾸 그러죠. 이게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이쪽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경이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사실 이쪽을 동경했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이 더 심한 것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목표치를 생각했는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분명히 추구하다 보면 어느 정도 쌓아져서 발전이 올라갔는데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완벽해지지 못했다는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불행하고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자꾸 자책을 하죠.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이쪽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도 분명히 행복해져요.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다 있어요. 이쪽이 완벽하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지금 우리 문화나 교육들이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는 낙오자다, 게으름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공포는
공포를 피해야 되는 거, 고통은 피해야 되는 거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죠. 나쁜 점도 분명히 있어요. 삶에서 의미를 상실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다 그냥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희망도 없고 살고자 하는 그 의욕도 안 보이는 쪽이 이쪽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이쪽 극단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너무 양쪽 극단으로 가는 거는 좋지 못하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점차 성장하면서 그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그리고 그대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요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배운다. 자, 지혜라는 게 이거예요. 이쪽 양쪽 극단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게 외줄이라고 하면 외줄을 타고 가면서 균형을 잡는 거죠. 균형 잡기. 이렇게 막대기를 잡고 이게 바로 지혜죠. 이 균형 잡는 막대가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우 균형을 이루면서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도 않고 긍정적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또 실패라고 이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자책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실패나 고통 이쪽으로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는 이 지혜, 나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지혜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양쪽 다 장단점을 알고 이 스탠스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은 어떤 의도가 없어요. 나를 해치려고도 안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도 안 해요. 뭐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우주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돌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바라본 게 자꾸 이쪽이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자꾸. 단지 그대의 마음이 달리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은 표상과 심상을 이해하면 돼요. 심상은 내 마음에 뜬 거. 그런데 우리 마음은 내부죠. 그리고 이 외부 세상이 있어요. 이 분필을 바꿨더니 이게 잘 안 미끄러지네. 이 마음에 뜬 심상이 외부에 있는 이 분필의 모양도 바꿔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이게 바로 표상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제대로 다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보면 이게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에 휩싸이면은 저 사람이 한 말이 곱게 안 들리는 것처럼 이게 표상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쁘다, 나쁜 말을 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게 표상. 내 마음이 투영이 된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있는 그대로였는데 우리가 거기다 의도를 덮어 씌우고 의도를 갖고 의미를 덮어 씌운 거죠. 원효대사가 겪은 사건 중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해골물 사건. 뭐였죠? 저도 이거 만화로 된 위인전기로만 봐서 간단한 지식밖에 없는데 저녁에 깜깜한데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시원하게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이 어떻게 생겼지? 아침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아이고 무서워. 해골 바가지 이건가? 하여튼 이렇게 해골에 물이 차 있었던 걸 자기가 먹었던 거죠. 이게 정말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게 표상하고 동일해요.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뿐이고 모든 것을 다 감각하고 이 뇌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두고 다 가중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래서 세상은 있는 그대로고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천국을 동경하면서 살 것이냐? 여기를 두려워하면서 살 것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이쪽을 추구한다? 별로 의미 없어요. 왜냐면 사람에는 적응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포함돼요.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정말 좋은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했어요.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영으로 수렴을 하죠. 아이패드 사서 신났지만 결국에 며칠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포르쉐를 타고 다녔지만 며칠 지나면
별거 아니죠. 반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노숙자가 됐어요. 실패를 해서 부도를 겪고 노숙자 생활 힘들까요? 아니요. 적응해요. 뭐 며칠 안 씻어도 되네, 머리 안 감아도 되네, 머리도 처음에만 간지럽지 일주일 넘어가 봐요. 간지럽지도 않아요. 그 나름대로 뭐, 그리고 밥도 공짜로 나오고 누워서 잠만 자면 되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돼요. 남자들이 군대 가서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나중에 시간 가면은 다 적응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응이기도 하죠. 시간이 갈수록 인생은 더욱 복잡하게 되지만 마치 산 정상에 서면 계곡과 구름이 발 아래 보이듯이 세상을 보는 지혜도 한층 크고 깊어진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니까 그렇게 지혜가 높아진다. 경험을 하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된다. 근데 지혜라는 말이 뭔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좀 전에 나온 말처럼 세상은 복잡해요. 그래서 주식이 막 오르다가도 내가 여기서 샀어,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서 뚝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리고 오래 살다 보면 잘 나가던 놈이, 그렇게 똑똑하던 놈이 갑자기 망하기도 하고, 정말 거지 같고 정말 능력도 하나 없는데 갑자기 성공한 놈도 있고, 세상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질문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 이렇게 자신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 저는 이게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글의 제목이 마음을 열어라 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를 배운다, 뭐 꼭 마음만 열어라, 활짝 열어라, 이 뜻보다 조금 더 자세히 추가를 하자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더 모르는 게 더 많다 라는 것들을 배워간다 라는 뜻이에요. 서재로 예를 들까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책을 2000권 읽었다 하면 우와, 2000권이나 읽었네? 똑똑하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2000권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권? 한 70만 권? 한 70만 권이라고 해볼게요. 2만 권 봤어요. 아직 68만 권이 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많이 과학적인 탐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왔다고 하는데, 지구로 예를 들자면 지구가 이만큼이고, 그냥 이게 비율표예요. 지구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건 요 정도예요. 한 5%. 여기는 미지의 세계, 이걸 알아야 돼요. 뭐 책을 3만 권 봤다? 여기밖에 안 돼요. 의미 없어요. 더 많은 걸 알고 해결 방법을 알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운 게 바로 또 지혜예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좀 똑똑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대충 윤곽을 잡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이게 똑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지혜로운 거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게 다고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내가 이 정도 된다, 윤곽이 정말 크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인 거고 똑똑한 사람인 거죠. 사실 교육은 문화적인 방법으로 전달이 안 돼요. 고통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책으로 이걸 지금 전달해봤자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 이 책은 옛날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 후대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 내용은 있었지만 자기가 각자 알아서 경험해서 깨닫고 고통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이 책을 찾아보죠. 이 책으로 전달된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또 배운 거지. 이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철학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그렇게 어려운 책도 좀 보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뭐 IQ가 막 그렇게 높고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경험에서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더 팍팍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철학자들이나 철학 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쇼펜하우어나 니체 뭐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 경험과 제 삶과 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겪으려고 겪었던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공통된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들이 빠르게 들어오더라고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랑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더 명확하게 더 잘 설명해 놨고, 저는 고민만 하고 답은 찾으려고 안 했고 고민만 하고 했던 생각들을 조금 더 저보다 한두 단계 더 많이 나가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근데 알아두셔야 할 거는 제가 그 책을 보고서 단순히 본인들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일치했던 것, 내 경험과 일치하고 내가 경험으로 맞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교훈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서면 계곡과 구름이 발 아래 보이듯이 세상을 보는 지혜도 한층 크고 깊어진다 라고 했어요. 산을 올라간다는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이 밑에서 올라간다는 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여기 보고 들은 것들, 자기가 겪었던 것들, 여기 왔을 때 내려다보면서 지혜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그 말뜻은 뭐냐?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이 시간들, 내가 지나왔던 거, 이게 과거예요. 경험이자 이 자체가 지혜죠. 여기가 지혜고 여기가 경험이고 여기가 과거가 아니라 이 자체가 과거, 경험, 지혜예요. 여기가 노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젊은이예요. 젊은이들은 도전을 하고 극복을 하려고 하고 미래를 꿈꿔요. 노인에게는 과거죠. 노인들은 어떻게 와라 저렇게 와라 하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경로를 알려주지만 젊은이들은 아니야, 나는 이렇게 갈래 저렇게 갈래. 노인이 알려주는 길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은 자기는 이 길로 가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에 사람이란 게 새로 태어난 젊은이들은 계속 여기를 또 하다가 실패하다가 여기서 우리가 뱅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노인들한테서 고전에서 지혜를 배워야지 여기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극복이 아니에요. 반복만 하고 있어요. 계속.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산 밑에는 동물도 많고 여기 위에보다 식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계곡도 있고 정말 이 위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종류가 많은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이걸 다 경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또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레벨인데 다양하게 있는 것들을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영어, 자격증 뭐 이런 것들 높이 도달하려면 자기가 뭔가 짐을 많이 챙겨 가야지. 가면서 뭐도 먹고 준비물도 있고 팬티도 하루에 하나씩 갈아입고, 그러니까 결국에 앞길을 가는데 내가 살아가는데 두려운 만큼 짐을 정말 많이 꾸리게 돼요. 이런 배낭을 많이 크게 매면 맬수록 두려움이 큰 거죠. 하지만 잘 보세요. 책을 자기계발서를 하나 봤어요. 또 봤어요. 지식이 쫙 늘어날까요? 다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지식이 본 책만큼 100권을 봤으면 100만큼 늘어났을까요? 아니요. 볼수록 효율성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겹치는 내용이 같은 레벨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요. 오히려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효율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 책을 보는 시간만큼 지식이 늘어나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지식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야 돼요. 소음은 주식으로 보면은 막 이거예요. 근데 신호는 뭐죠? 결국에 이런 거죠. 신호는 단순해요. 이걸 더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호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올라가네? 하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똑같아요. 우리한테 신문, 뭐 페이스북, 유튜브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보면은 내가 똑똑해지고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배낭만 커지고 여기서만 산 밑에서만 뱅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내 지식이 안 쌓이고 내 지혜가 안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알지만 지혜롭진 못해요. 그래서 똑똑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다른 개념인 거죠. 고전, 그리고 내 경험, 내 과거에서 배우는 것. 일단 나는 모르겠고 나는 그냥 일단 가볼래. 준비 더 하지 않고 일단 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준비하지 뭐 라는 사람들. 자기 경험에서 배운 거죠. 이게 고전인 거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운 거.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 본다면은 어떤 길로 와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거죠. 희미하게나마. 지혜라는 그 작은 그릇에 세상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이 그대에게 주는 지혜를 좀 전에 말한 지혜라는 작은 그릇에, 작은이라는 표현이 저는 인상 깊어요. 왜냐? 작은, 이거는 내 경험이거든요. 내 길만 잘 올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삶이 그대에게 주는 지혜를 통해서 항상 세상을 내려다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데 마지막 문구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행복을 추구하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은 이 행복이 좀 다른 뜻일 수도 있어요. 자기 만족을 뜻할 수도 있어요. 내 지혜를 찾음으로 해서 여기에 올라간 이 지혜를 찾음으로 해서 이 균형을 잡고 불행하지 않는 그 감정을 말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고통도 없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실망하는 일도 없을 테니까 이게 이분이 말한 행복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 밑바닥이죠. 여기가 실패, 고통, 뭐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전파사 아저씨한테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그 아저씨가 남자는 변기도 고쳐보고 이거 다 해야 된다고, 돈 많아도 직접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든 것도 해봐야지 인생이 완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 실패, 성공. 실패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공만 하는 인생을 산다고 해서 다 이 세상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까 전에 표상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본질을 다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한쪽만 본다고 하면은 반대쪽 면을 몰라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이쪽은 또 버리게 돼요. 이쪽도 알고 이쪽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반쪽짜리 인생, 성공만 한다? 이것도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실패만 한다고 해도 반쪽짜리 인생인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 실패만 했다면 성공을 해야 될 차례이기도 해요. 뭐 요거는 좀 다른 얘기로 빠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얘기하고, 어쨌든 양쪽 다 알아야 된다. 성공했던 사람들, 잘 살기만 했던 사람들, 부모님 밑에서 좀 편안하게 어떤 도움을 받아서 했던 사람들은 뭐 힘든 일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힘든 일을 해봤던 사람들은 요거를 이제 좀 추구를 해야 될 때다 라고 그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이게 또 왜 또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문제가 돼버렸죠. 근데 우리 현재고 과거 미래면 우리 미래의 자식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막 코로나가 터지고 뭐 하고 했던 이런 것들, 역사책을 보고서 이렇게 봤을 때 미래의 자식들은 그때 누가 멍청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거는 너무나 쉬워요. 왜냐면은 인과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떻죠? 우리가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또 빵 터질지도 몰라요. 이대로 소멸될지 다시 커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미래의 친구들은 알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느 시대의 사람이건 전 세대보다 항상 똑똑하다고 믿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과거의 사람들이 멍청하고 미련하고 미신 믿고 왜 저것도 몰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거는 사후편향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거.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자료를 갖고 시간 순서대로 요게 일어났으면 요 앞전의 것 중에 어떤 가장 그럴싸한 게 원인이 됐을 거다. 이때 뭐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다? 아, 이 대통령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련한 짓은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또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것처럼 또 자기네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없다. 과거 우리 역사책 다 봤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뱅뱅뱅뱅뱅뱅 돌아요. 자기가 알고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현상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면 이게 깨질 수가 있겠죠.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겠죠. 아직 제가 들레주의 차이와 반복을 읽지는 못했지만 저는 책 제목으로 추측을 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와 반복이 있는데 아마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어떤 이 책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맨날 반복해라 라고 하는데 반복하면 여기예요. 아니에요. 차이를 약간 둬야죠. 요 차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요런 거예요.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 마킹을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약간 커요. 크기가. 그러면 이걸 연결해갖고 동시에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지점에는 이게 일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무한대로 이렇게 굴려보다 보면은 우연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죠. 아, 이거는 내가 우연을 연구하다가 내가 좀 이 생각을 해냈구나. 아, 요 뜻은 아니네요. 어쨌든 요렇게 약간의 차이로 반복을 해야지, 약간 조금씩 내가 발전을 해 나가야지 이게 앞으로 진행이 돼 나가는 거지. 우리는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를 두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다른 걸 결합하든지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발전이 되어 나간다. 요 내용은 제가 아마 따로 영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인정한다는 거, 이게 마음을 연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지금 자기계발서나 우리나라 문화가 이쪽 이상적인 걸 자꾸 꿈꾸게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가 이렇게 계속 가르친 거, 이거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면에 있는 것들,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봐서 다른 면들을 이제 볼 차례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완벽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남들을 이때까지 열심히 따라보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 내 방법을 좀 추구해 보세요. 그래야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이런 거죠.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블랙스완이죠. 검은 백조. 종 모양이 아니라 비대칭이죠. 이것보다 조금 더 과장해서 그려야겠네요. 블랙스완의 그 저자 나심 탈레브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종 모양을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확률이 적어도 한번 일어났을 때 이 판을 다 전복시킬 수 있는 것들이 검은 백조, 블랙스완이죠.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 언제 생길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에서 틀린 것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걸 여는 거죠. 이걸 암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나한테 대장암이 걸렸어. 보통 힘들어하는 이유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이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나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나쁜 음식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더 많이 담배 피는 사람은 폐암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안 펴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뭐 언제든지 나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거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을 마음에 열면 고통스럽진 않아요. 똑같이 겪는 현실인데도 고통스럽지는 않다. 이게 바로 지혜죠. 내가 모르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싫어해요. 다 예측을 하려고 하고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고 그대로 세상이 흘러가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우연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 반대쪽의 생각을, 반대쪽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더독을 많이 봐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은 아마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죽음을 호주머니에 넣고, 찰스 부코스키가 이제 말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찾아내지 못하다가 요거 해석하면서 좀 이 이야기를 찾아냈어요. 항상 언제든지 올 수 있다. 내 옆에 바로 붙어 있다. 맨날 사과나무만 심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옆에다 넣어놓고 맨날 알고는 있대. 내 할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다 갑자기 닥쳐왔다? 넣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살면서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 그러면 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에 동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눈을 떠라 하는 그 이야기는 눈을 더 크게 떠서 더 많이 봐라, 이게 아니에요. 다른 측면을 봐라. 내가 배우지 못했던 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면을 봐서 거기 그런 이면을 봐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반복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분명히 차이를 두어야지 발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함부로 예측하지도 말고 내 인생이 지금 나쁘다고 해서 계속 나쁠 것이라고도 예측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긍정적인 블랙스완,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져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차근차근 하다가 갑자기 빵 터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다만 차이를 두고 계속 반복을 하세요. 이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도 꼬일 때가 있고 하는데 좀 두서없기도 한데 내용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코너 심심할 때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